자, 우리가 물을 줘야 되는데, 예, 농업에 물을 주지 않으면 안 되죠. 물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바카스가 3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바카스에 물이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바카스가 자갈이 들어있는 바카스일까요? 모래가 들어있는 바카스일까요? 진흙이 들어있는 바카스일까요? 이걸 질문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자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갈과 자갈 사이에 공국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 자갈을 말입니다. 자갈을 이렇게 진흙처럼 파우더로 만들지 않습니까? 가루로. 그러면 이 한바가스를 절대로 채우질 못해요. 한바가스 이상이 됩니다. 넘쳐나와요. 그 넘쳐나오는 양만큼 어떻게 된 거예요? 밀도가. 공국이. 이놈은 더 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예요? 물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거는, 포함할 수 있는 건 진흙이에요. 입자가 고울수록 토양의 입자와 입자 사이가 어떻게 돼요?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질토다, 이 모래 이런 땅이다 그러면 뭐예요? 물을 빨리빨리 뭐예요? 자주자주 줘야 돼요. 근데 진흙이다 그러면 물을 자주 주면 안 되죠. 물을 홀딩하고 있는, 물의 양도 많고 물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어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토성에 따른 물의 이용 특성이 이런 거예요. 사양토는 시간에 대해서 물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퍼져요. 그렇지만 뭡니까? 식양토, 이거는 점질토거든요. 이건 어때요? 이런 양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밭도 토성에 따라서 물 주는 양과 시간이 달라요. 타임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밭에 물을 줄 때 이 토성의 구조도 반드시 기억을 하고, 내 밭이 이게 사양토다, 식양토다. 나는 물을 어떻게 줘야 된다. 그건 작물의 상태를 보고 줘야 돼요. 또한 과유불급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물이에요. 토양에 물이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토양 속에 들어있는 유기물을 미생물들이 전부 분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잠겨 있으면 미생물들이 어떻게 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TV가 잘 풀리질 않죠. 또한 뿌리도 어떻게 돼? 뿌리 골무에서 그 생장점에서 어떻게 돼요? 호흡을 해야, 숨쉬기를 해야 얘네들이 생장을 해요. 그래서 뿌리가 뻗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호흡을 못하면, 뿌리가 숨쉬기를 못하면 뿌리 증식이 안 되죠. 뿌리도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유불급 중에 제일 제어가 되는 게 바로 뭐예요? 물이에요, 물. 과하면 부족함만 못한 게 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또 물이 부족하면 물질 이동이 부족해요. 광합성도 부족하고요. 그걸 적당히 맞추면 당도를 높일 수 있고요. 그러면 물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 물 주는 타임을, 또 물 주는 양을, 물에 또 비료 성분을 섞는 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농장마다, 밭마다, 또 여러분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작물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물의 상태에 따라서 그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지. 자, 그럼 물은 언제 주느냐?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뭐예요? 한낮에 8월 달에 날이 더워요. 더우니까 호박 이파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렇게 축 처져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 현상이. 이건 고추밭이거든요. 고추밭도 지금 축 처져 있어요. 이거 왜 이런 겁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햇빛이 내리쬐니까 호박 이파리 엄청 뜨겁지. 그러니까 얘네들도 살려고 어떻게 해? 땀을 흘려야죠. 그래서 기공을 통해서 증산을 하는 겁니다. 물을 날려보내는 거예요. 물을 날려보내는데 그 물량이 뭐예요? 적으니까 인근에 세포에 있는 물까지 땡겨요. 그러니까 세포 팽압이 빠지는 거지. 뿌리에서 물을 주만큼 빨리빨리 올라오진 못하고. 세포 팽압이 빠지니까 축 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고추밭도. 날이 가물면 뭐예요? 이파리가 전부 뭐예요? 축축 늘어지고 오므라들고 난리가 나는 거죠. 다 수분 스트레스입니다. 물이 부족한 거예요.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다가 열매가 달렸어. 비가 왕창 와서 그럼 뭐예요? 전부 다 열과가 터지는 거예요. 왜? 광합성은 해갖고 당농도는 높였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당농도가 높여놨는데 갑자기 비가 온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삼투압으로 물은 올라가는데 세포를 만들질 못하는 거지. 그래서 열과가 생기고 전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밭에 물을 줄 때 어떻게 타임을 잡아요? 여러분들이 뭡니까? 작물별로
이파리의 상태를 유심히 관찰을 하셔야 돼요. 아, 얘네들이 뭡니까? 지금 수분을 필요로 하는구나. 그때 물을 주는 겁니다. 오전에 주는 게 좋죠. 왜? 오전에 광합성을 활발히 하거든. 광합성 할 때 물질 이동을 많이 해줘야지. 그래서 아침, 낮을 오전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계측기가 있어. 이 저기 뭐야 아주 미세하게 100분의 1mm까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죠. 그런 걸 가지고 이파리의 상태를 재는 거예요. 줄기도 재고. 그래서 뭡니까? 물론 토양 수분 센서를 가지고 있다면 토양 전기 전도도 토양 수분 센서를 가지고 있다면 센서를 가지고 측정을 해도 되고요. 근데 밭 전체에 대한 것은 뭡니까? 작물 상태를 보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것에 따라서 물을 판단하고 물을 줘야 되는 겁니다. 과유불급 가장 큰 영향을 저기 하는 게 물이라 그랬죠. 물은 과하면 뭐예요? 부족하면 못한 게 물이에요.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의 수분 요구량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째는 기상 조건이에요. 햇빛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돼? 이파리가 뜨겁지. 그러니까 땀을 흘려야 돼. 증산을 해야죠. 그게 온도, 습도, 일사, 바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뭡니까? 증발되는 물에 있으니까 물의 양이 필요한 거죠. 또한 식물체의 크기도 또 수용도 이것도 관여가 돼요. 이파리가 많지 않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증발되는 물이 없으니까 물 주는 양도 줄어야죠. 크지 않다. 작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걸 또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나무로 옮겨 심지 않습니까? 나무로 옮겨 심으면 뿌리가 어떻게 되죠? 뿌리가 닫혀요. 끊어지고. 그리고 이파리가 그대로 있는 상태로 갖다 옮겨 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파리에서 증산되는 물을 뿌리에서 공급을 못하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줄기에 들어있던 물까지 다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말라 죽어버려요. 그래서 뭡니까? 나무로 옮겨 심을 적에는 가을에 이파리가 없는 늦가을 또는 뭐예요? 이른 봄 이때 나무로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무 이파리가 있는 채로 만약에 달린 채로 심었다. 그럼 뭐예요? 뿌리가 닫힌 만큼 잎에서 증산하는 양을 줄여줘야 돼. 잘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란스를 물이 올라오는 양과 증산되는 양을 바란스를 맞춰줘야 나무가 살아요. 굉장히 심플하고도 간단한 겁니다. 원리가. 잎의 밀도도 물론 뭐예요? 수분 요구량에 영향을 미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조금 전에 보셨듯이 토성에 따라서도 틀리죠. 이게 점질토다. 그럼 물을 폴딩하고 있는 시간이 많아. 사질토다. 그러면 뭐예요? 물을 붙잡고 있는 시간이 적어. 그럼 사질토는 물을 자주 줘야 되고 점질토는 뭐예요? 물을 뜸뜸이 줘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 맞춰가지고 뭐예요? 물 주는 양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AI 물주기 이것도 가능해요. 이걸 제가 연구 프로젝트를 한번 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CCD 카메라로 작물의 상태를 계속 뭡니까? 계측하는 겁니다. 여번, 이파리의 온도, 연면적 지수, 광합성 지수, 대화, 착화 이런 것들을 전부 뭐예요? 이걸 판단하고 대기환경 관측 센서로 뭡니까? 이렇게 일사량, 온도, 습도 이런 거 측정하고 그 다음에 토송의 뭐예요? 토양 센서로다가 수분 센서로 땅속에 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걸 판단해서 이것을 뭐예요? 삼박자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렇게 대기환경 정보, 토양환경 정보, 그 다음에 이 생체 정보 이걸 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비료까지 일정량을 섞어서 인공지능으로 기계가 프로그램이 알아서 물을 주고 이렇게 순환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개발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해갖고 제가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프로젝트 리젝트 됐죠. 못 받았습니다. 퇴직했다고 안 주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지금 그 논을 밭으로 쓰거나 또 논에다가 버섯 재배사를 짓거나 온실을 짓거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논은 좀 싸고 쌀값이 싸니까 논은 조금 좀 뭐랄까 우리가 물론 뭐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논을 많이 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논을 받들었을 때 아무리 흙을 많이 돋궈도 안 돼요. 밭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흙을 2m, 3m까지 이렇게 쌌어요. 근데 원래 논이었던 자리는 어떻게 돼요? 장마가 지면 물이 잠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이 찬다고요. 바닥에. 그러면 물은 극성 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입자 사이를 어떻게 해요? 딸고 올라가요. 그게 모세관 현상이라지. 그걸 가지고 저들끼리 들러붙는단 말이야. 들러붙어가지고 차고 올라가. 그러니까 2m만큼 이렇게 흙을 돋궈도 어떻게 된다? 1m 50만큼은 물이 올라와 버려. 그게 지른 거예요. 그 위에다가 뭐예요? 돋구고, 그렇게 돋구고, 축사를 짓던, 버섯 재배를 짓던, 온실을 짓던, 어떻게 해야 전부 다 과습한 거예요. 바닥이 과습하면 어떻게 됩니까? 곰팡이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하죠. 전원주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유공간이 있어요. 농자재상에 가면. 이거를 이 청토를 하기 전에, 돋구기 전에 이렇게 이걸 사다가 배관을 해가지고 이렇게 적당히 배관을 해가지고 카시미르 소물을 이렇게 싸세요. 왜냐하면 구멍이 맥히면 안 되니까. 소물을 싸가지고 천으로 싸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이롱 천으로 싸서 땅속에 묻고 배관을 해가지고 암고 배수를 해야 돼요. 물을 빼주는 시설을 해놓고 돋궈야 됩니다. 그 위에 흙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밭 역할을 할 수 있고 가수원도 할 수 있고 축사도 그렇고 버섯재배사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논에다가는 절대로 뭐예요? 하지 마세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날이 가물어요. 지금 논바닥이 이렇게 쩍쩍쩍쩍 갈라졌죠. 그러니까 물질 이동도 못하고 강압성도 못해요. 강압성이 부족하면 뭐예요? 세포 물주머니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과체류는 전부 기형아가 생기고 크지도 않고 문제가 많은 거죠. 문제가 심각한 거죠. 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을 줄 줄 모르면 뭡니까? 농사를 하시면 안 돼요. 물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물이 전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물이 할 수 있는 일을 뭐예요? 해줘야지. 그래야 공장이 돌아가지. 그래야 얘네들이 뭐예요? 생산성을 유지하고 우리한테 혜택을 주지. 이거 보세요. 얘들이 전부 뭡니까 지금? 엉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물을 준다고 그냥 조르다가 조금씩 줘가지고는 안 돼요. 정식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뭡니까? 물을 공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농사를 질 수 있는, 농업을 하실 수 있는 라이센스,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산 언덕에 이렇게 밭이 있어. 가수원도 있고. 근데 샘을 팔려니까 저 밑에 있어. 물이. 또 비용도 비싸고. 근데 저 밑에 보니까 뭐예요? 지금 겨울에. 물이는 있거든. 그 물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땅을 파고 돈을 들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돈을 들여가지고 깊이 땅을 파가지고 거기 깊은 우물 펌프를 집어넣고 이거 빼려면 돈이 엄청 들어가거든. 근데 그렇게 안 하고도 물을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주느냐? 여러분들 동력 분무기 있죠? 집에서 쓰는 거. 농약 뿌릴 때 쓰는 거. 그게 뿔한자 펌프예요. 펌프입니다. 그게. 펌프예요. 농약 뿌리는 게. 그게 예를 들어서 5kg를 잡잖아요. 압력을. 5기압을. 그리고 노즐을 빼고요. 그러면 5기압을 잡게 되면 50m 높이까지 수직 높이로 50m까지 물을 밀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즐을 빼고 물통에 물 받으면 뭐예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깊은 우물 펌프를 파지 않아도 얼마든지 물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죠. 근데 이런 거를 제대로 배우는 데가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데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드릴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비만 오면 뭐예요? 비만 오면 모심기 대민 공원을 지원을 나갔어요. 초등학교 때.
공부는 안 하고 초등학교 애들 고사리 같은 손 가지고 초등학교 3, 4학년, 5학년 이때 뭐예요? 대민 지원을 나갔다니까 모심으로. 물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예요? 대한민국은 산이 70%예요. 요새는 조금 퍼센티지가 조금 줄었습니다만은 간적지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산이 70%라는 건 뭐예요? 국토가. 주름이 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늙었다는 거죠. 이렇게 주름 졌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비가 오면 6월 장마철에 80%가 와요. 한꺼번에 내립니다. 그 주름진 땅이니까 전부 뭐예요? 높은 곳에 있는 건 전부 낮은 곳으로 쏠려 내려가고. 그리고 국토의 중심이 짧아 한반도는. 한강이 강입니까? 낙동강이 강이에요. 그게 또랑이지. 양쯔강이나 미시지피강이나 나일강이나 이런 게 큰 강이지. 그러니까 국토의 중심이 짧으니까 비가 오면 물이 금방 내려가 버려. 쓸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물주머니를 만들고 물을 담은 거지. 그게 충주댐, 소양댐, 안동댐 이런 거예요. 그 대형댐들이 그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근데 지금 댐 만들 수 있어요? 댐? 지금은 못 만들어요. 왜 못 만들어요? 민원 때문에 못 만든다. 민원 때문에. 데모 때문에. 만약에 지금 충주댐을 막는다. 못 막아요. 어린 반포리 덮죠. 충주댐을 막음으로써 단양이라고 하는 업이 완전히 뭐예요? 다 매몰이 됐어요. 그러면 충주댐에 의해서 그 안에 수몰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무덤이 얼마나 많고. 민원 때문에 못해요. 지금은. 물은 필요한데. 원천적으로 우리는 물이 부족한 국가예요. 왜? 산이 70%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천을 막은 겁니다. 하천을. 강을 막은 거예요. 근데 강을 막을 때 어떻게? 기왕에 막으려면 물을 좀 많이 담아야지. 그래서 강바닥을 좀 퍼낸 거예요. 그리고 막아놓은 게 4대강 보죠. 근데 보에 뭐예요? 이렇게 녹조가 꼈어요. 보에. 아, 이게 녹조가 끼니까 뭐예요? 이거? 녹조 라떼라면요. 이게. 그 녹조가 왜 끼는 건가요? 녹조가 왜 껴요? 물이 필요한데. 녹조가 끼는 이유가 뭘까요? 물이 흐르지 않아서 그렇다면서 막아놔서. 그럴까요? 정말일까요? 아니에요. 흐르지 않아서 안 끼는 게 아니에요. 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이거 지금 이 생수. 이거 3년 됐어요. 3년. 이 물. 이거 안 땄거든요. 이거 3년 됐어요. 제가. 어디 날짜가 있을지 모르겠네. 근데 녹조 안 꼈어요. 얘 흘러요 물? 이거 흘릅니까? 안 흐르잖아. 그런데 녹조 안 꼈어요. 이 녹조는 왜 끼는 거냐 하면요. 유기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끼는 겁니다. 유기물이 뭐라 그랬어요? 빛에너지라 그랬잖아요. 태양에너지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비료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 그 비료물, 작물이 먹고 난 나머지 비료물, 축산농가에서 배출하는 그 오폐수, 그 다음에 우리가 응아하는 거, 세탁하는 거, 샤워하는 물, 응아하는 물,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전부 유기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똥물이에요. 똥물. 여기 들어가는 거는 전부. 공장 배수구 뭐고 다 유기물이거든. 빛에너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 미생물들이.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전부 분해를 해서 그걸 가지고 살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녹조라고 하는 식물이. 그 에너지가 있으니까. 비료가 있으니까. 거기서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녹조예요. 근데 온도가 높으면 더 이게 진해진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반응이 빨라진다니까. 생산성이 빨라진단 말이에요. 온도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뭐예요? 활발한 거죠. 그러면 이 녹조가 안 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볼을 헐어갖고 물을 흐르게 하게 되면 이게 안 썩으면 여기서 안 썩으면 어디 가서 썩어? 어디 가서 풀려야 돼? 빛에너지, 유기물이 들어온 에너지가. 바다에 가서 풀려야 되는 겁니다. 바다에 가서 풀리게 되면 그것이 적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적조예요. 그리고 이거는 비료물이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비료물이잖아. 비료주잖아. 이게 똥물이란 말이야. 그 물은 식물한테 엄청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물이 잠겨 있어야 어떻게 돼? 주변에.
지하수 수위가 올라가요. 지하수 수위가. 그래야 이렇게 생태계가 뭡니까? 복원이 되고 환원이 되는 거예요. 다 물을 쓰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전부 물을 써야 돼요. 그 물을 오염시키는 건 전부 인간이 하는 거고요. 그 오염물질은 전부 뭐예요? 유기물이고. 그것이 햇빛 에너지가 거기 숨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전부 풀려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맥혀있기 때문에 썩는 거다. 그 보호 막아놓은 걸 헐어서 없애라. 난리를 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도 녹조 안 생기잖아요. 그게 왜 그렇다? 이 안에는 뭐예요? 유기물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유기물이 조금만 들어가 있어도 바로 녹조 생겨요. 바로 푸르딩딩하게 바로 바뀝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렇게 이동이 되고 있고 이런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열과가 생긴 과일이나 열과가 생긴 고추나 이런 걸 한 움큼 들고 농약 그 상에 가가지고 아 이건 무슨 농약을 쳐야 돼 이건 병이 아니에요. 물 관리를 잘못한 거죠. 당도도 뭐예요? 물 관리를 잘하면 높일 수 있어요. 광합성을 탁 해가지고 만들면. 이런 기술들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구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본을 알아야 돼요. 물은 어떻게 생겼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장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나리 밤TV 이운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